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즐거운 주말 보내셨습니까? 네, 이번 주부터 날씨가 굉장히 좀 무더워진 것 같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뭐 에어컨을 안 틀어도 뭐 그렇게 뭐 덥다라는 느낌을 좀 못 받았었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이제 어제 오늘 날씨가 많이 더워진 것 같아요. 자, 아마 본격적인 더위가 지금부터 이제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다들 여름 네 무더위 조심하시고 몸보양 잘 하셔서 네 여름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최근 증시가 뭐 좀 약간의 부침은 있어도 뭐 생각보다 굉장히 견조하고, 또 주도주 중심의 종목군들은 여전히 굉장히 뜨거운 네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시장이 달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뭐 일부 IT 반도체 섹터는 뭐 다른 종목군들이 조정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뭐 나홀로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힘이 강한지 느낄 수 있었던 한 주 같고, 또 2차전지 섹터도 마찬가지로 에코프로 지난주 수요일날 그렇게 급락을 한 이후에도 불구하고 또 금요일날까지 그 하락의 상당 부분을 회복하면서 또 올라오는 모습까지 전반적으로 시장은 긍정적인 기운이 상당히 많다라고 저는 느껴집니다. 뭐 지수야 사실은 코스피 지수는 이번 주에 조정의 깊이가 좀 있었죠. 뭐 하루 빼고 거의 대부분 운봉으로 마감을 했었기 때문에 지수는 좀 지지부진한 흐름이었을 텐데, 내부적으로 보면은 종목군들은 나쁜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뭐 크게 이번 시장에서 손실 보거나 그러지는 저는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이 뭐 수익으로 잘 시장 대응하시고 있으리라 보여주고, 그만큼 시장 저는 좋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 같고요. 뭐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이야기만 하자면, 시장이 부러지면 더 좋은 종목은 더 높게 올라갈 것이고 더 좋을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올해 시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러한 뷰에 대한 관점은 사실은 생각의 깊이에 따라서, 그리고 시장을 바라보는 이 뷰에 따라서 분명히 크게 네 차이가 날 건데요. 뭐 지금 시장 불안하기도 하고 또 찜찜하기도 할 거라고 좀 보여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저는 그냥 괜찮아 보인다 라는 게 뭐 생각이네요. 뭐 크게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정도로 그냥 주도 업종에서 잘 붙어 있으면은 뭐 나쁜 흐름은 없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시장을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차별화되는 흐름이 매우 강하고, 또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주도 업종, 즉 2차전지와 반도체, 주도 테마, 뭐 최근은 전고체였죠. 주도 테마, 전고체, 그 다음에 뭐 듬성듬성 움직이긴 하지만 새만금, 그리고 재건과 소금, 뭐 이 정도 안에서 뭐 종목군들이 다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시장 보는 데는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들어가기 앞서서 네 6월달 이제 말로 접어드네요. 라이브 방송 가입 계속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 성과는 나쁘지 않습니다. 자, 반도체와 2차전지가 주도하는 시장, 가는 업종, 가는 종목만 지속적인 우상향을 그리기에 까다로울 수는 있으나 방향이 맞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면 합리적인 시장의 흐름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실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고요. IT 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는 종목군들은 전부 다 그 각각의 해자라고 하죠. 종목의 이유와 근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들이 가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그 변압기 섹터라든지 또 제약바이오에서는 인공지능 의료 섹터가 또 강세를 보이고 있고, 그 밖에 이제 엔터미디어 업종 또한 강세를 보이는 종목군들이 있죠. 각각의 해자가 있고 의미 있는 종목군들 안에서만 수급이 돈다 라는 관점으로 시장을 지금 바라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평가되고 나만 알고 있는 종목, 그리고 미래에 괜찮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바닥권에 기고 있는 종목을 업종 순환매를 바라고 사는 거는 지금의 시장과는 맞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과거 피프티 니프티 시장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성장이 정체된 이 경기 침체기일수록 고속 성장을 하고 있는 기업들은 그냥 원웨이로 가버리는 흐름이 굉장히 많습니다. 한 예를 들어서 2018년도 국내 증시가 엄청나게 이제 계단식 하락을 보이는 그 순간에, 당시에는 이제 5G 종목이 굉장히 뜨거웠던
부분이었었는데요. 뭐 KMW가 그때 템버거가 됐었죠. KMW만 하더라도 1년 내내 올라버렸기 때문에 가는 종목만 끝까지 가버리는 장세가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이어서 보죠. 먼저 해외 증시를 좀 보면은 어제 미국 시장 보면 뭐 엔비디아 뭐 신고가를 치고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뭐 다른 종목군들 장 초반에는 다 양호한 흐름을 좀 보여주었었는데 장 마감을 좀 남기고 미국도 선물 옵션 동시 만기와 더불어서 월요일 휴장에 따른 이 회피성 물량이 출회되면서 일단은 좀 밀리면서 좀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이 연준 인사들과 파월 의장의 이제 통화 정책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시장이 단기적으로 좀 올라와서 약간의 노이즈는 발생을 시킬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중간에 엔비디아의 이 주주총회 가 있는데 또 다시 한 번 더 2분기에 대한 컨콜과 비슷한 내용이 좀 나오겠죠. 어떠한 부분에서라도 시장에 대한 코멘트가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되는지 이게 이제 가장 큰 주된 이번 주에 관심 있게 우리가 봐야 될 부분입니다. 왜냐? 전 세계 증시에 IT 반도체를 들어 올린 장본인이 바로 엔비디아고 엔비디아의 2분기 컨센서스가 50% 상향되었기 때문에 국내 뭐 SK 하이닉스부터 삼성전자 그 외 수많은 종목군들이 이렇게 뜨겁게 상승을 할 수 있었던 배경인데요. 그런 부분에서 이 엔비디아의 방향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긍정의 기운을 더 불어 넣는다면은 이런 종목군들이 쉽게는 안 빠지겠죠. 반대로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될 것인지 등등에 대한 고민을 해 보시면서 시장을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 국내 증시 보시면은 뭐 장 초반부터 미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시가부터 갭 상승 이후에 지속적으로 뭐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갔었는데요. 사실은 그 장 중간중간에 지수는 그리고 상승 종목 수는 많은데 시가부터 오른 상태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또한 쏠림이 심하게 흘러가다 보니까 마땅하게 종목을 잡기가 쉽지만은 또 않았던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뭐 장 초반에 종목을 몇 개 뭐 마이너스권에서 잡아놓고 갔다면야 해볼 만한 시장이었던 것 같은데 왜냐면은 IT 반도체가 시가 뜨고 바로 급락 출발을 좀 하다가 좀 돌려줬기 때문에 IT 반도체는 올라왔고 2차 전지 섹터 뭐 시가 갭 들고 나서 뭐 에코프로나 양극재 기업만 좀 살아났을 뿐 나머지 뭐 리튬이라든지 그간에 좀 강했던 종목군들은 다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면서 좀 마감이 됐었죠. 전부 다 핵심 종목군들만 움직이는 느낌이 아직도 강하게 저는 드는 시장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뭐 지수는 뭐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자 시황 들어가도록 하죠. 이번 한 주를 보면 최근 4주 연속 상승했던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가 중간 약간의 흔들림으로 인해 상승세가 잠시 멈추고 둔화된 모습 속에 지수는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우선 미 증시를 보면 FOMC 금리 동결과 최근 나온 물가지표에 대한 긍정적 분위기가 반영되고 테슬라, 엔비디아를 필두로 한 기업들의 상승세에 빅테크 기업들의 신고가 영향 등 전반적으로 시총 상위주들의 강세가 지속되면서 지속 상승세를 이어왔고요. 금요일 막판 일부 차익 매물이 출회되며 다음 주 월요일 휴장에 따른 일회성 매물 출회가 되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최근 많이 완화되는 모습에서 미국 시장의 흐름인데 사실 올라가는 시장을 보면 괜찮다 생각을 하지만 약간의 찜찜함을 항상 가지고 주가는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일단 증시를 상승시킨 주 동력은 FOMC의 금리 동결 기대감과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 2분기 컨센 50% 상향이라는 재료가 AI 하드웨어 섹터를 뜨겁게 달궈놨고 그간 많이 밀려 내려왔던 2차전지 소재 종목군들이 신고가 근처 혹은 신고가를 돌파하는 종목군들이 나오면서 코스닥과 코스피 지수를 상승시킨 결과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장을 거시적 관점에서 본다면요 여전히 큰 문제 없어 보이고요. 대형주가 크게 꺾이는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면 지속 상방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비중을 늘려가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종목군들이 특히 반도체 관련 섹터의 종목들이 최근 상당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호흡을 조금 조절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은데요. 그 가운데서도 옆으로 기고 있는 아주 좋은 종목군들이 널려 있습니다. 그 종목이 다음 주에 돌파 가능성도 저는 매우 있어 보입니다. 시장 무관하게 주도주만 그렇게 그냥 올라가 버리는 현상이
무조건적으로 저는 아주 높은 확률로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국내 증시는 명확하게 2차 전지, 반도체가 이끄는 장세가 지속되고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그 핵심 종목군들을 잘 기억해 두시고 조정이 나오면 과감하게 들어갈 수 있게 스탠바이 하고 저는 지켜볼 생각입니다. 또한 돌파를 IT 반도체에서 한다면 그냥 들어가 볼 생각입니다. 어차피 주식은 사자마자 손실이고 사자마자 리스크에 노출이 됩니다. 리스크를 테이킹할 자신이 없으면 주식을 해서도 안 되는 거고요. 손실을 볼지언정 방향이 맞다면 갈 수 있다라는 믿음으로 지금은 주식을 사는 게 저는 맞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 섹터 또한 부침은 있는데 에코프로의 흐름이 굉장히 심상치가 않습니다. 굉장히 강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러다가 진짜 숏 스퀴즈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게 이제 위 상단이 뚫려버리면 그런 현상이 발생을 하는데요. 그 가능성을 좀 생각을 해보네요. 예전에 HMM이라든지 뭐 종목군들 위에 천장 뚫고 올라가 버리면 거기서 숏 스퀴즈가 발생하면서 일단은 뭐 파동에 한 파동을 또 완성하는 흐름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관점에서 본다면 또 그런 것도 좀 시장에 영향을 주지 않을까. 그래서 코스닥 시장 하방 보다가는 지금 큰일 날 수 있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인버스 조심하시고요. 그리고 현 시장 단기 주도 테마가 된 소금과 재건, 그리고 중간중간 움직이는 새만금 테마와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 불러온 재상장 이후 급등까지 시장의 특징을 잘 파악하고 돈의 움직임과 테마의 변화, 돈의 이동 흐름을 잘 파악한다면 불필요한 섹터 업종에서 거리를 둘 수 있고 주도 테마주에서 놀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 월요일 미 증시는 휴장인데요. 연준 위원들의 발언과 파월의 통화정책 보고서 발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의 주주총회가 22일 진행이 되는데 만약 좋은 말이 나왔는데 주가가 추가 상승을 하지 않는다면 그 지점이 시장의 조정 후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시장의 가장 강력한 테마의 바람을 불러온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 고점 치고 급락 떨어지면 관련된 종목군들이 동반 급락하겠죠. 시장의 초심도 눌러놓을 여지가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럴 때는 뭐 그동안 이수 스페셜 케미칼로 인해서 뭐 라이크 머티리얼즈라든지 뭐 이수화학, 이수페타시스 얼마나 많은 거래 대금이 터졌습니까? 이런 종목군들이 동반해서 거래가 빠지고 여기에 있던 수급이 어느 한 섹터로 분명히 갈 겁니다. 그 돈의 이동을 파악해서 그게 뭐 2차 전지일 수도 있고요, IT 반도체일 수도 있겠죠. 그동안 뭐 기판 쪽에서 움직였으면은 오사트 쪽에서도 움직일 수 있는 거고요, 후공정 쪽에. 그런 부분에서 순환매가 이 업종 내에서 나타날 확률이 저는 좀 높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업종으로 가기에는 좀 모멘텀이 좀 약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요. 또한 시장의 가장 강력한 테마의 바람을 불러온 이쪽 떨어졌을 때 특히 이제 이수 페타시스가 아무래도 반도체라 그 영향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동시에 엔비디아 관련주도 반도체 섹터로 엮이며 소부장이 이상하게 영향을 받는 흐름도 나올 수 있겠죠. 자, 금요일 개인적으로 재건 테마를 보지 못한 것은 너무나 잘못된 매매를 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 다산 네트워크스에 이 현상이 나왔다라는 것 자체가 의미하는 것이 이 테마의 강도를 설명하는 것이고, 21일 있을 영국 재건 회의의 기대감이 다른 테마보다 강력하다라는 점이 확장성을 가졌기 때문에 대응이 충분히 가능했을 섹터인데 이런 부분에 좀 저도 개인적으로 좀 부족함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네요. 아무튼 다음 주 재건 회의 그리고 7월 나토 정상회의 등 재건 회의가 일정 부분 진행이 되는데 나토에서도 진행 여부가 있으니 죽고 싶어도 쉽게 죽지는 못할 섹터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반도체 HBM 관련 이슈가 강력하고 지속되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6월 말 삼성전자의 글로벌 파운드리 포럼이 이제 또 재료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 바 반도체 섹터 조정이 온다면 충분히 볼 수 있는 근거로도 작용을 해 주겠죠. 저는 개인적으로 후공정 관심 있게 바라보고 있고, IT 반도체에서는 프로텍이 찐카라고 저는 봅니다. 프로텍이 예를 들어서 단기과열 이후에 좀 많이 빠진다면 단기과열이 끝나고 또 한두 차례 좀 밀리겠죠. 옆으로 저는 횡보하는 흐름이 나와줄 것 같은데 그 횡보하는 저점의 하단을 좀 노려볼 계획이고요. 뭐 차량용은 그냥 일단은 둬보고
뭐 얘네들은 이제 뭐 프로텍이 같기 때문에 그냥 같다라고 보여집니다. 인텍플러스, STI, 뭐 레이저셀이 뭐 시간에 좀 올랐는데 사실은 레퍼런스 측면에서 사실 모든 테마를 만든 거는 프로텍이 만들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기 때문에 프로텍을 핵심으로 놓고 좀 봐볼 생각이고요. 기판 쪽에서는 이수페타시스 다음으로 저는 기대할 수 있는 게 대덕전자 정도, 그리고 심택은 원래 캐파가 많기 때문에 이런 종목군들 이렇게 실적으로 증명할 수 있는 종목들 위주로 좀 봐야 되고, HBSP도 독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볼 필요가 있고, 하나마이크론도 같이 봐야 되겠죠. 2차 전지는 기존 똑같습니다. 에코프로,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 엔캠, 강원에너지, 뭐 코스모 신소재까지 이렇게 좀 보고요. 뭐 백광산업이 급락했다가 어제는 좀 큰 폭의 상승 좀 나왔습니다. 뭐 LS도 또 엔캠도 해서 또 추가로 두 기업이 1조 6천억을 투자한다라고 하니까 기존에 투자 유치된 금액에서 또 1조 6천억이 추가가 된 거죠. 그러게 되면은 벌써 이 금액 단위가 7조가 넘어갑니다. 새만금에 들어오는 기존의 5조에서 또 1조 6천억이니까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땅을 매립을 하는 일정이 28일 날 있기 때문에 새만금 쪽에 투자가 어마무시하게 들어가는 거는 맞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새만금 테마 죽지 않는 것 같고요. 애경케미칼 금요일 날 시가 갭을 들고 일단은 음봉 마감을 하고 시간에 소폭 밀렸는데, 이게 이제 음봉 매집으로 가려면 오전에 좀 밀렸다가 다시 뚫고 올라가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그 가운데 수급이 들어와 준다면은 돌파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월요일날 잘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변압기 섹터 뷰는 변함이 없습니다. 2분기 실적 대폭발이다. 무조건 들고 가야 된다. AI 의료 쪽에서는 의료 AI 쪽만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으며, 로봇 섹터는 여기에 좀 안 적었는데요. 포스코 쪽에서 로봇 기업 두세 곳과 MOU를 주말 사이에 체결을 했습니다. 여기 기사를 좀 해놨는데요. 그럼 포스코 DX가 움직이겠죠. 그럼 포스코 DX가 어떻게 되는지 정도만 봐야 될 것 같고, 이 소금 관련해서는 말들이 좀 많은데 여전히 풍기현상 이슈가 계속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인상가 얼마나 급락하는지 정도, 그리고 재건 관련주, 그리고 카페 일정 더 있기 때문에 그 일정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밖에도 너무나 많은 종목군들이 많이 존재를 합니다. 스윙으로 봐야 될 종목군들 참 많고요. 그런 종목군들 하나하나 들어가니까 단타만 하는 거는 아니에요. 단타는 라이브 방송에서 배움을 갖는 거고, 종목은 스윙으로 들어가서 끌고 가는 매매를 합니다. 그런 게 이제 계좌 수익을 단타로만 보는 것보다도 스윙도 상당히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스윙도 잘 봐봐야 되겠죠. 자, 지수는 넘어가고 뭐 삼성전자부터 하나하나 좀 보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 이 상단에서 잘 버티고 있고요. 일단은 IT 반도체는 어찌됐든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좀 강하게 꺾인다라는 흐름이 나온다면은 좀 주의를 하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꺾이지는 않았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갭을 계속 들고 SK 하이닉스가 버티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꺾임이 없다 정도 봐야 될 것 같고, 금요일날 뭐 한미 반도체가 또 잠깐만, 한미 반도체가 또 굉장히 또 강하게 마감이 됐는데 시간 외에서 또 좀 올라가면서 좀 마감이 됐는데요. 시간의 고가를 돌파하는 흐름에서 일단은 마감이 돼서 월요일날 추가적으로 한미 반도체에서 시세를 좀 내줄지, 이런 부분은 월요일날 좀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하나 마이크론도 제가 뭐 회원님들한테는 2만원대 좀 잡아두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뭐 이런 구간에서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돌파를 시킬지 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 2만원의 벽에서 좀 막혀가지고 돌파가 안 됐는데, 이 앞에 매물을 사실은 거래대금하고 거래량을 보면 이미 이 앞쪽에 있는 매물은 다 소화를 한 상태에서 지금 움직이고 있어서, 뚫게 된다면은 이 상단을 돌파를 시키는 것도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상대적으로 밸류가 9천억이면은 뭐 이수페타시스보다는 싼 상태여서 올렸다가 좀 밀려서 저는 돌파의 흐름으로 가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 마이크론을 월요일날 잘 지켜 봐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잘 지켜보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프로텍 단기 가열이 끝났는데요. 뭐 임원
그러니까 엘파텍이라고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서 매도가 좀 나왔는데 프로텍 그로 인해서 급락이 좀 나와준다면 좀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준봉 자리들을 항상 잘 기억해 놓고 37,500원 뭐 신고가를 간 영역이라든지 38,000원대, 39,000원 뭐 4만원 언저리가 되겠죠. 39,000원대 자리에서 내려온다면 저는 한번 봐볼 생각입니다. 역사적 신고가를 만들었던 자리는 항상 첫 자리는 봐야 되기 때문에 어찌됐든 그런 자리로 내려올 때 저는 지켜보고 있다가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레이저셀은 사실 시가총액도 낮고 레퍼런스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닙니다. 이 회사의 장비가 어쩔 수 없이 들어갔던 건데요. 똑같아요. 레이저 본딩 장비인데 프로텍이 하는 거는 글로벌 2위 그룹 기업 엠코와 제작을 하고 정말로 잘 나가는 제품이 판매를 할 수 있는 거고, 레이저셀은 대체품으로 들어갔다가 이 출고가 막혔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시가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물론 금요일날 이제 저도 레이저셀을 뭐 매매해서 뭐 2~3% 짧게 수익을 내고 나오긴 했지만은 그런 관점에서 저는 보는 게 맞고, 핵심은 프로텍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 뭐 STI라든지 수많은 종목군들 단기적으로 좀 올랐는데 실질적으로 그렇게 레퍼런스가 좋지는 않아요. 전부 다 종목군들이. 그래서 프로텍 위주로 좀 계속 지켜보고 대응을 해볼 생각이고요. 자, 월요일날 이수 스페셜 케미칼이 또 정지를 풀고 거래가 재개가 되는데요. 일단 5일선 예를 들어서 시가가 어떻게 될지 저는 모르겠어요. 시가가 뭐 예를 들면 개파락을 출발을 하면 5일선이 이렇게 올라오겠죠. 올라왔는데 5일선을 이탈하는 개파락 출발이면 당연히 하락의 깊이가 커져버립니다. 쭉 밀려오겠죠. 뭐 며칠 쭉 밀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월요일날 뭐 이 종목을 뭐 매매는 할 생각은 없고, 이수페타시스 어떻게 되는지, 이수페타시스 어떻게 되는지 흐름만 좀 지켜볼 예정이고요. 레이크 머티리얼즈도 금요일날 거래 대금이 굉장히 셌습니다. 저는 최근 레이크 머티리얼즈로 거의 대부분의 이제 매매를 다 했었는데요. 보면은 종배도 하고 배팅도 하고 뭐 이 윗구간은 좀 매매가 못해서 좀 아쉬웠는데 거의 대부분 다 큰 폭의 수익으로 다 마무리를 졌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금요일도 몇 차례 해가지고 저 꼭대기에서 잘 매도를 했으니까 뭐 나쁜 매매는 하지는 않았고요. 이 종목도 단기 이제 엄청나게 올랐죠. 이 상승의 각도가 너무 직각입니다. 너무 직각이어서 뭐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은 보유자 영역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지금부터는 이격이 과하기 때문에 매매는 좀 지양할 것 같아요. 자, 애경케미칼 이 윗구간에서 거래 대금을 상당히 많이 터뜨렸고 갭을 좀 띄었죠. 갭을 8%나 띄었기 때문에 시가에 본다라는 거는 좀 무리수가 있겠다 생각해서 눌림으로 좀 공략을 했었는데 수익권에서 좀 팔지는 못했고 중간에 올라와서 약수익권에서 그냥 일단은 매도를 하고 밑에서 다시 잡아야 되겠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깜빡하고 매수를 다 취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거는 이제 추천을 좀 드리면서 뭐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의견을 좀 드려놨었는데 체결이 안 돼가지고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뭐 시간 외에 소폭 밀렸으니까 좀 밀렸다가 이걸 돌파하는 흐름이 나오는 부분으로 간다면은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좀 놓고 하루 이틀 정도는 애경케미칼을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지켜봐야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에코프로 보죠. 다음 주에 이제 FTSE 편입 이슈가 있어서 그런데요. 고점에서 옆으로 이렇게 쭉 기는 모습이 나와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게 되는지 좀 봐볼 생각이고요. 옆으로 좀 기는 흐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흐름으로 봐야 되나. 자, 예를 들면 이렇게 급등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기어간다든지 이렇게 기어가다가 빵빵 막판에 이제 슈팅을 치는 흐름으로 또 갈 때 이런 현상들이 많은데요. 많이 급등해 놓고 이런 꼭대기에서 기다가 빵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 나와주는지 딱 그것만 좀 지켜보고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에코프로 봐야 될 것 같고, 엔캠도 저는 흐름이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음봉이고 막 그래도 뭐 이 아래 구간에서는 다 매수로 대응해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전해액 수출액이 굉장히 늘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으시다면 잘 찾아서 꼭 봐보시기 바랍니다. 수출 데이터는 곧 돈이기 때문에 수출 데이터가 매우 잘 나왔다, 매우 잘 나올 것이다, 이미 어느 정도 확인이 됐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3배 정도 늘었다 정도 보면 되지 않나 생각이 드네요. 단가도 많이 올랐고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강원에너지도 종목이 죽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 종목이 11선이 깨지면 그때는 좀 안 볼 생각인데요. 딱 11선이 이탈을 하지 않는 선에서 옆으로 가다가 뭐 위로 상방으로 추세를 바꾸는지 딱 그 정도만 체크를 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 나머지 이제 그 다산 넥스트웍스와 아우딘 피처스 이런 종목군들이 금요일날 연속 상한가를 갔는데, 아우딘 피처스는 좀 지켜볼 예정입니다. 6월 28일날 갑진과 함께 임시 주주총회가 진행이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이제 갑진의 아들이 이쪽에 대주주로 올라서게 되는데, 대표이사로 올라서는지 그런 점을 좀 체크를 하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당연히 이 현상을 가서 급등락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며칠 더 지켜보면서 많이 밀리게 된다면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다산 네트워크스가 바닥권에서 이 현상으로 갔는데요. 점 상한가에 이런 상한가를 가게 되면 공략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냥 시장의 판단 기준에서 좀 지켜볼 뿐이지 공략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자, 루닉과 뷰노 이런 종목군들 여전히 살아있는데 인성정보 계속 관심있게 보고 있습니다. 고가권에서 계속 이런 흐름을 가지고 가고 있는데요. 예의주시하면서 좀 지켜볼 예정이고요. 예의주시하면서, 그리고 다음 주에도 이 백광산업 일단은 이 하락을 딛고 좀 올라왔는데, 워낙에 이 하락의 아픔이 크기 때문에 바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고요. 좀 많이 밀렸다가 아랫꼬리를 잡고 저는 좀 움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급락하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뭐 시츄에이션으로 6월 28일까지의 이 반등의 흐름을 좀 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판단이 되는 바, 그런 거를 좀 체크하시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효성중공업과 뭐 현대일렉 이쪽은, 네, 현대일렉은 전 다 매도를 해서 종목은 가지고 있지 않고, 현대일렉도 역사적 신고가를 향해서 좀 달려가고 있는 그림이죠. 그리고 효성중공업도 10만원을 코앞에 두고 돌파는 좀 안 나왔는데 이 고점을 뚫었습니다. 저는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10만원을 돌파를 한 흐름에서 계속 우상향을 하기 때문에 이미 저점에서 매수한 상태라면 그냥 물량을 늘리는 것보다도 자기 매수 평단가 지키면서 끌고 가는 전략으로 가는 게 훨씬 유리한 전략이라고 좀 판단이 드네요. 유리한 전략이다 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네, 더위 조심하시고 다음 한 주도 돈 많이 버시는 그런 한 주 되시고, 뭐 오늘 저녁에 제가 시간이 될지 모르겠는데 되게 된다면은 뭐 라이브 방송 한 9시 반이나 10시 정도 뭐 한번 열 수 있으면 한번 열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건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열게 되면 하는 거고,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장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